안녕하세요. 강사 조기영입니다.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지난번에 얘기한 원숭이 이야기에 이어서 또 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차례입니다. 닭은 12띠 중 10번째 띠입니다. 나타내는 시간은 이제 유시, 한자로 닭유해서 유시인데요. 오후 5시부터 이제 오후 7시까지를 나타내고요. 달로는 또 음력 8월이니까 양력으로는 9월이죠. 계절로는 이제 가을이네요. 닭띠생은 이게 지능과 지모에 아주 뛰어나고 사물을 이렇게 이뤄내는 그런 비상한 재주가 있다고 합니다. 담력도 있고 정보 수집 능력과 앞을 이렇게 내다보는 그런 예견력 이런 게 굉장히 뛰어나고요. 무슨 일이든지 계획적으로 꼼꼼하게 처리해서 헛일하지 않고 또 날카롭고 단정하면서도 체계적이고 결단력도 있다고 하는데요. 뭐 사람마다 사실 차이는 있고 또 다르기도 하겠죠.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성향이 많다고들 합니다. 자, 어떤 닭과 관련된 옛 이야기로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한번 또 옛날에 어느 나무꾼이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대요. 어우, 나무꾼 10년에 길을 잃다니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어서 어둡기 전에 빨리 길을 찾아야겠다. 나무꾼이 숲속을 빠져나가려고 애를 썼지만 길은 보이지 않고 울창한 나무들 뿐이었어요. 산속에는 도깨비도 많다는데 아유, 큰일이다. 걱정을 잔뜩 하면서 숲속을 헤치며 나오던 중 멀리 기와 지붕이 보이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제 살았나 보다 하고 반가운 마음에 한달음에 기와집까지 달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안 사는 집인 듯 집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빈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나무꾼은 담장을 뛰어넘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앞마당은 쥐죽은 듯 고요하고 바람소리만 기분 나쁘게 들려왔어요. 그러자 나무꾼은 어쩐지 소름이 오싹 돋았습니다. 후원 쪽으로 돌아가자 여자의 울음소리가 간단하게 들려왔어요. 여보시오! 여보시오! 나무꾼이 부르는 소리에 울음소리가 뚝 그치더니 방문이 스르르 열렸어요. 하얀 소복을 입은 처녀가 눈물을 닦으며 마루에 나왔습니다. 아가씨, 나무를 하는 나무꾼인데 길을 잃었습니다. 하룻밤만 자고 가게 해주시오. 나무꾼이 공손히 말하자 처녀는 우리 집에 있으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면서 안 된다고 거절을 하는 것이었어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니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희 아버지는 산삼장수로 제법 돈을 많이 벌었는데 조용한 산을 좋아해서 이 산속에 집을 짓고 온 가족이 오순도순 살았답니다. 그런데 열흘 전부터 자꾸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밤만 되면 집안 식구들이 하나 둘씩 없어지는 것이에요. 이제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 밤 마지막으로 제 차례랍니다. 처녀는 눈물을 주르르 흘리며 슬픈 목소리로 대답하는 것이었어요. 아니, 집안 사람들을 잡아가는 것이 산적입니까? 아니면 도깨비란 말입니까? 모두 잠들어 있는 동안에 감쪽같이 일어나는 일이라서 아침에 눈 떠보면 마당 한가운데 입었던 옷이 벗겨져 있고 피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처녀의 말을 들은 나무꾼은 간이 콩알만해졌습니다. 처녀는 나무꾼에게 이왕 왔으니 식사나 하고 가라며 방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방 안에는 꽃을 수놓은 병풍이 둘러쳐져 있고 비단 이불도 깔려 있었습니다. 내가 백룡한테 걸렸나 보다.
바로 저 처녀가 괴물이구나. 신방같이 꾸며진 방 안으로 보니 나무꾼은 그런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것이었어요. 저녁을 준비해 오겠다며 처녀가 밖으로 나가자 나무꾼은 지금이 달아날 때라고 생각하고 허리춤에 차고 있던 낫으로 벽을 뚫고 간신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방을 두리번 거리다가 대나무 숲 속에 있는 나뭇가지에 올라가서 숨었습니다. 앞마당에서 갑자기 다구는 소리가 들려 나무꾼은 마당 쪽으로 눈길을 돌렸어요. 그런데 하얀 옷을 입은 처녀가 황소만한 수탉으로 변하더니 다시 잘생긴 총각으로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별 희한한 일도 있네. 저 녀석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거지? 나무꾼은 가슴을 두근거리면서 열심히 보고 있는데 나무꾼 녀석이 오늘 밤 일을 방해하려고 왔구나. 당장 붙잡아다가 요절을 내야지 하면서 하얀 두루마기에 빨간 감투를 쓴 총각이 집안 이곳저곳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는 사이 밤이 되어 초승달이 떴어요. 그 빨간 감투를 쓴 총각은 초승달을 쳐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밤은 안 되겠다. 내일 밤에 금실 아가씨와 결혼해야겠지. 꼬끼요! 총각은 목을 길게 빼고 닭 우는 소리를 3번 내더니 처마 끝에 매달린 둥우리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날이 밝자 나무꾼이 끌려갔던 방에서 남대없이 사람 살리라는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무꾼은 날이 밝았으니 귀신이나 괴물이 나타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방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비명소리는 병풍 뒤에서 들려왔어요. 병풍을 걷어내자 한 처녀가 꽁꽁 묶인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았던 그 처녀가 아니라 다른 처녀였어요. 나무꾼은 처녀가 묶인 끈을 풀어주고 찬물을 떠다 먹여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밤마다 내 꿈속에 나타나 결혼해달라고 조르는 그 총각 아니요? 정신을 차린 처녀가 나무꾼을 보고 놀라 물었어요. 아니요, 난 나무꾼이요. 대답하며 나무꾼은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처녀에게 자세하게 말해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처녀는 열흘 전부터 자기 집 식구들이 밤마다 한 사람씩 죽어갔는데 어젯밤에는 자기 차례였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어제 해질 무렵에 어떤 처음 보는 아가씨가 찾아와서 자기한테 시집을 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밖에서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자 갑자기 자기한테 덤벼들더니 명주 수건으로 그냥 꽁꽁 묶어서 병풍 뒤에다가 숨겨 놓았다고 했어요. 얼커니 처녀가 되었다가 총각이 되었다가 요물을 떠는 것이 바로 그 닭이로구나. 처녀의 말을 들으며 나무꾼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이 어느새 아침 해가 밝았습니다. 꼬끼요! 꼬끼요! 둥우리 속에서 커다란 수탉 한 마리가 날개를 쥐면서 나왔어요. 처녀는 모이 그릇을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집 식구라고는 이제 저 수탉하고 저랑 둘뿐이랍니다. 저 닭은 10년 동안 우리가 키운 닭이에요. 아주 강아지처럼 말을 잘 듣는답니다. 그러면서 처녀는 닭을 껴안아 주었어요. 에이, 이 요망스런 수탉아! 나무꾼은 커다란 수탉을 빼앗아서 들고 있던 낫으로 모가지를 잘라버렸습니다. 이 수탉이 요물입니다. 내가 이놈이 요망 피우는 것을 어젯밤 내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나무꾼은 닭의 배를 갈라보았어요. 그랬더니 처녀의 어머니와 언니들이 끼었던 금반지, 은반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후 나무꾼과 처녀는 마을로 내려와서 행복하게 살았고요. 나무꾼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그 이후부터 닭을 3년 이상은
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제가 어릴 적에도요, 우리 외할아버지가 이게 외갓집에 가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닭은 3년 이상 키우면 안 된다, 막 그런 얘기를요. 아마도 우리 외할아버지도 이런 옛 이야기를 어디선가 듣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닭이나 다른 동물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혹은 몇 년 이상 키우면 요물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마 사람하고 이렇게 오래오래 함께 사니까 사람과의 교감 능력도 또 이렇게 동물이 뛰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가족같이 느껴져서 고기로 잡아먹기도 그렇고 마음 불편하잖아요. 사실 가족같이 이렇게 지내던 그 동물을 잡아먹는 게. 근데 옛날엔 다 그렇게 그런 대용으로 뭐 식량 대용으로도 막 생각을 기르는 동물을 그렇게 했었잖아요. 아마 그래서 그런 그 불편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닐까. 저는 또 그렇게 또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약간 머리 회전이 느린 사람한테 멍청하다는 의미로 이 닭대가리야 막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사실 닭은 아주 영리하답니다. 주인도 알아보고 감정도 풍부하고 그렇더라고요. 우리 조카가 학교 앞에서 이제 우리 조카가 아주 어릴 때 그 학교 이제 다닐 때 초등학교 때요. 그 저기 파는 병아리를 사다가 이렇게 키워본 적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학교 앞에서 파는 병아리들은 열이면열 다 죽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카는 정말 잘 키웠어요. 아주 큰 닭이 될 때까지. 그런데 그 닭을 보니까 정말 이뻐해주면 이뻐해주는 줄 알고 이름도 다 들으면 알아듣고요. 이름 부르면 따라오고 아주 정말 그냥 이런 개 이상이던데요. 그렇게 아주 그 영리했어요. 시계가 없던 옛날엔 닭 우는 소리로 시간을 알기도 했는데요. 새벽에 공기를 가르고 또 울려 퍼지는 닭의 울음소리는 어둠이 물러가고 밝음이 다가옴을 알려주죠. 제주도 신화에는 닭의 울음은 어둠이 물러가고 천지가 창조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아주 상스러운 소리로 또 그렇게 이제 알고 있고요. 또 신라의 탈해왕 때는 위대한 인물의 탄생을 알려주는 소리로도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좀 카톡 소리 중간에 조금 났죠? 연결돼 있어가지고 소리가 살짝 들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또 다음 시간 만나 뵐 때까지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세요.